안녕하세요.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입니다. 본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구급대원의 급박한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다. 금요일 밤 11시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언제나처럼 아수라장이었다. 아이가 의식이 없어요. 빨리요. 한 남자의 절규가 복도를 울렸다. 응급실 당직 의사 한지수는 재빨리 스크럽을 고쳐 입으며 달려갔다. 환자 상태 보고 만 12세 여아 교통사고로 두부 외상 및 복부 출혈 의심됩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건넸다. 지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트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몸이 굳어버렸다. 환자 이름 김유나 만 12세. 펜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철컥하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크게 들렸다. 주변 소리가 멀어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유나. 내 딸 이름. 10년 전 실종된 자신의 딸과 똑같은 이름. 하지만 이건 우연일 거야. 유나는 흔한 이름이니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차트의 다음 줄을 내려갔다. 그리고 그 순간 보호자 김도현.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지수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김도현. 설마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이름.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지수는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땅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다. 김유나. 김도현. 설마 우연의 일치? 아니면 선생님. 아, 네. 지수는 급히 정신을 차렸다. 지금은 의사였다.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선 안 됐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다. 침대 위에 작은 여자아이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피로 얼룩진 옷, 가늘게 들리는 숨소리. 지수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 얼굴, 내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아. 작은 코, 긴 속눈썹, 오똑한 이마. 지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선생님, 보호자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제 딸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목소리. 10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 지수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핏자국이 묻은 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눈빛. 김도현이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다. 눈가에 깊은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수척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다. 도연의 눈이 점점 커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지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은 의사였다.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하세요. 차갑게 내뱉은 그 한마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수야, 너 정말 내가 맞아? 지금은 환자가 먼저입니다. 나가세요. 지수는 등을 돌렸다. 도연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제발, 우리 딸 살려줘. 도연의 절규가 등 뒤에서 들렸다.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우리 딸, 그럼 정말 저 아이가 유나야? 선생님, 바이탈 체크 완료했습니다. CT 준비하고 신경외과에 즉시 연락하세요. 지수는 전문적인 목소리로 지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유나가 살아 있었어? 10년 동안 살아 있었다고? CT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복도로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진정해, 한지수.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저 남자가 10년 전 자신을 버린 남편이라는 것을. 지수는 눈을 감았다. 10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2013년 봄. 그녀는 26살의 신혼부부였다. 남편 김도연은 중견 기업의 과장이었고 그녀는 대학병원 간호사였다. 월세 원룸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뭐 할까? 응, 그냥 집에서 영화 보자. 나 너무 피곤해. 알았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도연은 다정했고 지수는 그런 남편이 좋았다. 그리고 1년 후 딸 유나가 태어났다. 여보, 딸이야. 우리 딸. 정말 건강해? 응, 완전 건강해. 도연은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지수야.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이름 뭐로 할까? 유나 어때? 은하수의 별처럼 빛나라는 뜻으로. 좋아. 김유나. 우리 딸. 행복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고 믿었다. 유나는 천사처럼 예쁘게 자랐다. 첫 돌, 두 돌, 세 돌. 매 순간이 기적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문제였다. 야, 애가 왜 이렇게 말랐어? 내가 제대로 못 먹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소아과 선생님이 정상이라고. 정상? 남들 애들 보면 다들 통통한데 우리 손주만 이러면 되겠어? 그리고 애 옷 좀 제대로 입혀. 맨날 싸구려 옷만 입히고.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죄송해요, 어머니. 지수는 항상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지만 참았다. 도연을 사랑했고 유나를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도연이 월급이 얼만데 아직도 월세에 살아? 너네 언제 집 사? 저희도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모으긴 뭘 모아? 너 간호사 월급 받잖아. 그걸로 뭐 하는 거야? 생활비랑 유나 어린이집비. 에이, 답답해. 내 아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줄 몰랐네. 그러던 2014년 가을, 시어머니가 도연의 회사로 찾아왔다. 도연아, 너 회사 부사장 딸 있지? 네. 강민아 씨요? 그래, 그 애. 얼마나 예쁘던지. 그리고 재벌가 외동딸이잖아. 그게 왜요? 그 애가 너 좋아한대. 도연은 황당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저 결혼했잖아요.
이혼하면 되지. 뭐라고요? 한지수랑 이혼해. 그리고 강민아랑 재혼해. 어머니, 도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다. 너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야? 유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강민아랑 결혼하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회사에서 승진도 시켜준대. 유나도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지수는 한지수? 그 여자가 뭘 해줬어? 간호사 월급으로 뭘 할 수 있어? 도연아, 정신 차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전화했다. 도연을 압박했다. 도연은 점점 지쳐갔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서 강민아를 마주쳤다. 김 과장님, 네, 미나 씨. 저 커피 한 잔 할까요? 미나는 28살의 미녀였다. 명품으로 치장한 몸, 우아한 말투, 자신감 넘치는 눈빛. 과장님,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전 과장님이 좋아요. 도연은 당황했다. 전 결혼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혼하고 저랑 결혼해요. 제가 과장님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미나의 눈빛은 진지했다. 도연은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현실이 그를 덮쳤다. 좁은 원룸, 낡은 가구, 시끄러운 아래층 소음. 지수는 파김치가 되어 자고 있었고 유나는 낡은 인형을 껴안고 있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인가?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2014년 겨울. 지수야. 도연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다. 미안해.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가난해. 너무 가난해. 유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행복? 월세방에서 라면 먹는 게 행복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안 괜찮아. 나 이렇게 못 살아. 당신, 다른 여자 생겼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누구예요? 누구랑 바람 핀 거예요? 바람 핀 거 아니야. 그냥 더 나은 선택을 하려는 거야. 더 나은 선택? 우리 유나는요? 당신 딸은요? 유나는 어머니가 키우시겠대. 말도 안 돼요. 지수가 서류를 찢어버렸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다. 이혼 안 하면 양육권 소송 걸 거야. 내 쪽 변호사가 훨씬 강해. 넌 100%질 거야. 당신, 한 달 안에 서류에 서명해. 안 그러면 강제로 진행할 거야. 도연은 그렇게 짐을 싸서 나갔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유나야, 어떡하지? 엄마가 어떡해?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이 나간 지 일주일 후, 지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지수는 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유나를 봐주기로 했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유나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유나의 옷, 신발, 인형,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유나야, 유나야.
지수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어머니, 유나 어디 있어요? 유나? 좋은 곳으로 보냈어. 네. 무슨 소리예요? 입양 보냈어. 재벌집으로. 뭐라고요? 지수의 비명이 터졌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유나는 제 딸이에요. 너 같은 가난한 엄마 밑에서 키우는 것보다 100번 나아. 유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어디에요? 어디로 보냈어요? 그건 말 못해. 영영 못 찾을 거야. 포기해.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안 돼. 안 돼. 지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보호자가 동의한 입양이면 불법이 아닙니다. 동의 안 했어요. 제가 언제 동의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보호자 권한으로. 말도 안 돼요. 지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답은 마찬가지였다. 입양 기록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유나 양은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거가 없으면 소송도 못합니다. 증거가 없다니. 제 딸이 사라졌는데. 지수는 절망에 빠졌다. 도연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유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수는 일을 그만뒀다. 매일 거리를 헤매며 유나를 찾았다. 어린이집, 놀이터, 학원.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달려갔다. 혹시 우리 딸 못 봤어요? 3살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유나는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다. 2015년 여름. 지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월세도 밀렸고, 통장은 텅 비었고,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다. 어느 날 밤, 지수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 난간 너머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12층. 뛰어내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다. 유나야. 엄마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널 지키지 못해서. 지수는 난간에 올라섰다. 한 발만 내디디면 끝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이었다. 엄마, 나 그네 태워줘. 알았어, 우리 딸. 엄마와 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유나도 저렇게 웃고 있을까? 그 순간 지수는 결심했다. 아니야. 죽으면 안 돼. 유나를 찾아야 해. 죽으면 영영 못 찾아. 지수는 난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날부터 새로운 결심을 했다. 다시는 무력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강해질 거야. 그래야 유나를 찾을 수 있어. 2015년 가을. 지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이 아니라 동네 병원이었다. 야간 근무, 주말 근무, 모든 걸 다 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공부했다. 의대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니 미쳤어? 30살에 의대를 간다고? 동료 간호사가 말했다. 응, 의사가 되어야 해. 왜? 유나를 찾으려면 힘이 필요해. 돈도, 지위도, 권력도. 의사가 되면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하지만,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한테, 도연한테,
그 누구한테도. 지수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하루에 3시간만 잤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다시 공부했다. 수학, 영어, 과학. 10년 만에 다시 잡은 교과서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첫 수능을 봤다. 결과는 참담했다. 의대는커녕 4년제 대학도 어려운 점수였다. 역시 무리였나?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책을 폈다. 한 번 더, 한 번만 더. 2017년 11월. 두 번째 수능. 또 떨어졌다. 점수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한지수 씨, 그만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2018년 11월. 세 번째 수능. 수험번호 123,456. 한지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드디어 해냈다. 합격증을 받아든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유나야, 엄마 해냈어. 이제 널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의대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 끝없는 암기, 실습, 시험. 그리고 나이 많은 학생을 무시하는 동기들. 야, 아줌마. 왜 의대 왔어? 간호사가 편한데. 나이 몇이에요? 33? 와, 나 엄마 뻘이네. 졸업하면 40인데 그때 수련회 할 거예요? 조롱과 무시가 쏟아졌다. 하지만 지수는 견뎠다.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돼. 유나를 찾으려면 더 강해져야 해. 2019년. 본과 1학년. 해부학 실습에서 처음으로 시신을 봤다. 많은 학생들이 구토했지만 지수는 담담했다. 이미 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2020년. 본과 2학년. 코비드19가 터졌다. 병원 실습이 중단됐지만 지수는 자원봉사로 선별진료소에서 일했다. 한지수 학생,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전 간호사 출신이라 익숙해요. 지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 모습을 본 교수들은 감탄했다. 2021년. 본과 3학년. 임상 실습이 시작됐다.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모든 과를 돌며 배웠다. 그리고 응급의학과 실습에서 지수는 결심했다. 여기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어야 해.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사. 2022년. 본과 4학년. 의사 국가고시를 봤다. 합격했다. 한지수, 의사 면허 취득. 축하합니다. 면허증을 받아든 지수는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은 다 말랐다. 이제 남은 건 복수와 구원뿐이었다. 2023년. 전공의 1년차.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됐다. 지옥 같은 수련 기간이 시작됐다. 36시간 연속 근무, 폭언하는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지수는 버텼다. 하루 10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 당직.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지수는 버텼다. 한지수 선생, 또 당직 들어가요? 이번 주만 벌써 4번째인데. 괜찮습니다. 몸 상하겠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수는 누구보다 많은 환자를 받고 누구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상급자들은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지수는 정말 대단해.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다른 레지던트들보다 훨씬 성숙하고 실력도 좋아. 게다가 간호사 경력이 있어서 환자 케어도 완벽하고 우리 과의 에이스야. 2024년 전공의 2년 차. 지수는 점점 더 강해졌다. 감정을 죽이고 오직 일에만 집중했다. 밤마다 유나의 꿈을 꿨다. 3살 때의 모습, 웃는 얼굴, 엄마 하고 달려오는 모습.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었다. 유나야, 넌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지수는 여전히 사립탐정을 고용해 유나를 찾고 있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다. 하지만 단서는 없었다. 한지수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찾아주세요. 제발. 하지만 선생님, 입양 기록도 없고 어떤 흔적도 없어요.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돈은 제가 더 드릴게요. 지수는 절망적이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2025년 봄, 전공의 3년 차가 되었다. 이제 곧 전문의가 되는 시점이었다. 그런 어느 금요일 밤, 운명의 밤이었다.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그리고 차트를 받아든 순간 세상이 멈췄다. 환자 이름 김유나 만 12세. 보호자 김도현. 지수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설마. 응급실로 뛰어들어간 순간 침대 위에 아이를 봤다. 창백한 얼굴, 피로 얼룩진 옷. 하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다. 유나야.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과 똑같은 얼굴. 지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문이 열렸다. 제 딸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김도현이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하세요. 지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10년 만에 유나를 다시 만났어. CT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복도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다. 진정하라고. 지금은 의사야. 환자를 살려야 해.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0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때 복도 끝에서 도연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충격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수야, 다가오지 마세요. 지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정말 내가 맞아?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10년 전, 넌 연락이 끊겼어. 집도 비웠고, 전화도 안 받고, 우리 모두 내가 자살한 줄. 자살? 지수는 비웃었다. 당신이 제 딸을 빼앗아 갔는데 제가 자살을 하게 생겼나요? 도연의 눈이 커졌다. 난 유나를 빼앗지 않았어. 어머니가 유나를 입양 보냈다고 했어. 거짓말 마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어머니가 유나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영영 못 찾을 거라고 했어요. 뭐라고? 도연이 벽에 등을 기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유나가 우리 딸이었어? 무슨 소리예요? 이번엔 지수가 당황했다. 난 몰랐어. 어머니가 유나를 재벌집에 입양 보냈다고 했어. 그래서 난 유나를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5년 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5년 전 재혼했어. 강민아랑. 그리고 입양을 했어. 딸을 입양했는데, 이름이 김유나였어. 뭐라고요? 미나가 고아원에서 5살짜리 여자아이를 입양하자고 했어. 그 아이 이름이 김유나였어. 나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 설마 우리 딸일 줄은. 지수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당신, 유나를 입양했다고요? 응, 5년 전에. 미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입양을 선택했어. 그런데 고아원에서 온 아이가 우리 딸과 이름이 똑같았어.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도연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세상에. 그럼 5년 동안 내가 우리 딸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야?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유나는 5년 동안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응. 하지만 난 몰랐어. 진짜 몰랐어. 두 사람은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봤다. 10년의 세월, 엇갈린 운명,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선생님, CT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두 사람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지수는 급히 일어났다. 지금 가겠습니다. 지수는 응급실로 뛰어갔다. 도연도 뒤따라왔다. CT 결과를 본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경막 하출혈, 그리고 복강 내 출혈도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신경외과와 외과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딸 살려줘. 도연이 지수의 손을 붙잡았다. 지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손 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지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유나야, 엄마가 반드시 살릴게. 기다려. 수술 준비 완료했습니다. 유나는 수술실로 이송됐다. 신경외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다. 환자 상태 브리핑 부탁합니다. 만 12세 여아,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 하출혈 및 복강 내 출혈. 바이탈은 불안정하고 의식 레벨은 GCS8입니다. 지수는 전문적으로 보고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한지수 선생, 괜찮습니까? 얼굴이 안 좋은데. 신경외과 교수가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럼 들어갑니다. 마취 시작. 마취가 의사가 유나에게 마취를 시행했다. 작은 몸에 여러 개의 튜브가 연결됐다.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인 신호음을 냈다. 지수는 수술 참관을 위해 수술실 밖 관찰실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유나가 보였다.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수술이 시작됐다. 신경외과 의사가 두개골을 열었다. 피가 고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출혈 부위 확인. 지혈 시작합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도연이었다. 지수야,
왜 여기 왔어요? 보호자 대기실에 있어야죠. 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도연은 유리창에 손을 댔다. 유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발, 제발 살려줘. 지수는 그를 무시하고 수술실만 바라봤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수야, 나 정말 몰랐어. 유나가 우리 딸인 줄. 5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우리 딸을 키우면서도 몰랐어. 그만해요. 어머니가 유나를 입양 보냈다고 했어. 재벌집으로 보냈다고. 그래서 난 유나가 좋은 곳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믿었어. 믿었다고요? 지수가 돌아섰다. 눈에 분노가 가득했다. 편하게 믿어버렸다는 거죠? 딸을 확인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나도 찾았어. 1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았어.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입양기관도 다 뒤졌어. 하지만, 어디에도 유나 기록이 없었어.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그래서 난 포기했어. 어머니 말을 믿고 유나가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어.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5년 전 미나가 입양을 제안했을 때, 고아원에서 김유나라는 아이를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왜요? 우리 딸과 같은 이름이니까. 나는 이 아이가 우리 유나를 대신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 그래서 입양했어. 지수는 말을 잃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우리 딸이었어. 내가 5년 동안 우리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몰랐어. 도연이 무너져 내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멍청해서. 지수는 그를 내려다봤다. 분노와 동정이 뒤섞였다. 당신 아내는 알았나요? 뭐? 강민아 씨요. 유나가 당신의 친딸인 줄 알았냐고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를 거야. 미나는 유나를 그냥 입양된 아이로만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유나를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유나를 재벌집에 입양 보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고아원에 보냈던 거야. 그리고 5년 후 우연히 내가 그 고아원에서 유나를 다시 입양한 거지. 지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당신 어머니는 악마예요. 나도 알아. 나도 이제 알아. 도연이 얼굴을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더라. 내가 재벌 며느리를 선택했으니 대가를 치러야지라고 했어. 뭐라고요? 어머니는 처음부터 계획했던 거야. 유나를 고아원에 보내고 언젠가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하려고. 그게 지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 10년 동안 유나는 5년은 고아원에서 5년은 우리 집에서 자랐어. 두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너무나 잔인한 운명이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보호자분,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두개골내 출혈은 완전히 제거했고 복강 내 출혈도 지혈했습니다. 그럼 유나는 괜찮은 건가요? 도연이 물었다. 일단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지수도 조용히 인사했다. 유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작은 몸에 여러 개의 선이 연결되어 있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지수는 유리창 너머로 유나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유나야, 엄마 여기 있어. 버텨줘. 제발. 48시간. 지수는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당직이 아닌 날에도 중환자실 앞에서 대기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유나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대화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유나를 걱정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커피를 들고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나타났다. 당신이 한지수? 명품 옷을 입은 세련된 여자였다. 강민아였다. 지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다. 네, 한지수입니다. 유나의 친엄마라면서요? 도연한테 들었어요. 10년 전 아내였다고. 그리고 유나가 그때 낳은 딸이라고. 미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수가 지나가려 했지만 미나가 막아섰다. 유나는 제 딸이에요. 5년 동안 제가 키웠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법적으로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유나는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지수의 가슴이 찢어졌다. 유나가 당신을, 네, 저를 엄마라고 불러요. 아빠한테는 아빠라고 하고,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랬군요. 지수는 눈물을 참았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친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유나는 당신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알아요. 알면서 왜 여기 있어요? 유나를 살리고 싶어서요. 저는 의사니까요.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미나는 비웃었다. 의사? 그래서 뭐? 당신이 유나를 수술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유나를 응급실에서 살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유나를 지킬 겁니다. 제가 의사니까요. 지수는 미나를 지나쳐갔다. 미나는 그런 지수를 노려봤다. 저 여자, 유나를 빼앗으려는 거야. 한편 중환자실 앞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 씨, 지수가 다가왔다. 지수야, 유나 상태 확인했어요.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에요. 곧 깨어날 거예요. 정말?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다. 네. 다행히 뇌 손상은 크지 않았어요. 회복될 겁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수는 피했다. 의사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대로. 할 얘기 없어요. 있어. 10년 동안 쌓인 얘기가 산더미야.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다. 지수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하지만 나 진짜 몰랐어. 유나가 우리 딸인 줄. 어머니가 고아원에 보냈을 줄도 몰랐고, 당신이 어머니를 선택한 거잖아요. 저와 유나보다 돈을 선택한 거잖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나도 후회해.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후회는 무슨, 재벌 며느리 얻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면서 후회했다고요? 지수야, 당신은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저는 지옥에서 살았는데.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유나가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편하게 살았잖아요. 저는 매일 밤 울면서 유나를 찾아 헤매면서 자살까지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10년이 돌아와요? 제 고통이 사라져요? 지수가 울먹였다. 당신 때문에, 당신과 당신 어머니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행복도, 꿈도 다 잃었어요. 나도 다 잃었어. 도연도 울먹였다. 미나랑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너를 생각했어. 그리고 유나를, 진짜 유나를 찾고 싶었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나 정말.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보호자분,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뛰어갔다. 중환자실 안. 유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작은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봤다. 유나야. 도연이 침대 옆으로 달려갔다. 아빠, 여기 있어. 유나의 작은 목소리. 지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유나가 저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수는 참았다. 괜찮아. 유나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해. 유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지수를 발견했다. 누구세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의사 선생님이야. 유나를 치료해준. 고마워요. 유나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본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 조용히 울었다. 유나야. 엄마야. 나는 내 엄마야. 하지만 너는 나를 모르지. 10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지수는 딸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잃어버렸다. 유나는 빠르게 회복했다. 일주일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2주 후에는 퇴원 준비를 시작했다. 그 기간 동안 지수는 틈날 때마다 유나를 찾아갔다. 의사로서 회진을 도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딸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유나는 지수를 보면 환하게 웃었다. 응, 유나 상태 확인하러 왔어. 저 이제 많이 괜찮아요. 보세요. 유나가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다. 지수는 미소 지었다. 잘했어, 유나야.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나, 한지수야. 한지수 선생님. 예쁜 이름이에요. 유나가 웃었다. 지수는 그 웃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유나야, 너 무서운 거 없어? 없어요. 저 용감해요. 그래, 정말 대단하다. 지수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 유나의 순진한 질문에 지수는 당황했다. 아니, 안 했어. 왜요? 선생님 너무 예쁜데. 일이 바빠서. 그럼 아이는 없어요? 지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나는 모르고 하는 질문이었지만 지수에게는 비수가 됐다. 있어. 딸이 하나 있어. 정말요? 몇 살이에요? 유나랑 똑같아. 13살. 우와. 저랑 친구할 수 있겠네요. 유나가 신나게 말했다.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그래, 너희 둘은 아마 잘 맞을 거야. 그때 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왔다. 유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엄마, 유나야, 괜찮아? 미나가 다가왔지만 유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한지수 선생님, 제 딸 진료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미나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저는 담당이로서, 담당이는 신경외과 교수님이잖아요.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왜 계속 여기 있나요? 지수는 할 말이 없었다. 미나의 말이 맞았다. 선생님, 이제 그만 가보세요. 유나 쉬어야 해요. 지수는 유나를 한 번 더 바라보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도연과 마주쳤다. 지수야, 차 한잔 할까? 도연의 제안에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1층 카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유나가 많이 좋아졌어. 내 덕분이야. 의사로서 당연한 일이에요. 지수야, 너 아직도 나한테 화났지? 화요? 그런 감정도 이젠 없어요. 지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거짓말. 내 눈을 보면 알아. 아직도 날 원망하고 있잖아. 당연하죠.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나도 내 인생이 망가졌어. 도연이 한숨을 쉬었다. 미나랑 결혼했지만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야.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알아. 내가 선택했어. 돈과 지위를 선택했지. 그리고 매일 후회하면서 살았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히 유나를 다시 만났을 때, 김유나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입양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왜요? 우리 딸 이름이니까. 비록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내가 생각났어. 그리고 우리 진짜 유나가 어디선가 잘 자라고 있기를 매일 기도했어. 기도요? 찾지도 않으면서. 지수가 비웃었다. 찾았어. 1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았다고.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탐정 3명을 고용했어. 입양기관 전부 뒤졌어. 고아원도 다 찾아갔어. 하지만 어디에도 유나의 흔적은 없었어. 그래서 포기한 거죠. 그래, 포기했어. 나약해서, 멍청해서.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미나가 입양을 제안했을 때, 고아원에서 김유나라는 아이를 봤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진짜 유나를 지키지 못했으니, 이 아이라도 제대로 키우자고 다짐했어. 지수는 침묵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진짜 우리 딸이었어. 5년 동안, 5년 동안 내 딸을 키우면서도 몰랐어. 나 정말 멍청한 놈이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수야, 나 정말 미안해. 너한테도 유나한테도. 내가 다 망쳤어. 지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연 씨. 10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알아. 유나는 이제 저를 모릅니다. 저는 그냥 병원 선생님일 뿐이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유나의 첫걸음도, 첫마디도, 유치원 입학식도 다 놓쳤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딸과 함께할 시간을 다 빼앗겼어요. 지수야, 그리고 알아요? 제일 아픈 게 뭔지?
유나가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가 낳은 딸이, 제 핏줄이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도 울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지수는 당직실에서 유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다. 돌잔치 사진, 100일 사진, 생후 100일 사진. 유나야,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문이 열렸다. 동료 의사가 들어왔다. 한지수 선생,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거짓말. 완전히 지쳐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선배님 만약 10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는데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무슨,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른다면? 동료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다. 지수 선생, 설마 그게 지수 선생 얘기예요? 지수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10년 전의 이혼, 유나의 실종, 의대 입학,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 동료 의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나에게 제가 엄마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의사 선생님으로 남아야 할까요? 글쎄요.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유나는 행복해 보여요. 강민아를 엄마라고 부르고 도연을 아빠라고 부르고 비록 고아원에서 5년을 보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가정에 있어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다. 제가 나타나서 나는 내 진짜 엄마야라고 말하면 유나는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수 선생은 진짜 엄마잖아요.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10년 전에 친권을 빼앗겼어요. 지금 유나의 법적 엄마는 강민아예요. 그럼 법적으로 다시 찾아야죠. 그게 유나한테 좋은 건가요? 지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10년 동안 유나를 만나지 못했어요. 유나의 엄마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강민아는 5년 동안 유나를 키웠어요. 비록 입양이었지만 그녀도 나름대로 유나를 사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유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제 욕심 때문에 유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지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계속해서 고민했다. 유나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너한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내 곁에서 조용히 지켜봐야 할까? 유나의 퇴원일이 다가왔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유나를 찾아갔다. 선생님,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유나야, 이제 퇴원한다며? 네, 집에 가요. 좋겠다. 집이 그리웠지? 네, 그런데 선생님 못 보는 게 좀 아쉬워요. 유나의 말에 지수의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유나 못 보면 아쉬울 것 같아. 그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글쎄, 유나가 건강하게 지내면 병원에 올 일이 없을 텐데. 그럼 선생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안 돼요? 유나의 순진한 제안에 지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왜요? 선생님은 일이 많거든. 아, 그렇구나. 유나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유나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병원에 놀러와. 선생님이 병원 구경시켜 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와, 좋아요. 유나가 뛰어올랐다. 그때 미나가 병실에 들어왔다. 유나야, 짐 다 쌌어? 응, 엄마. 유나가 미나에게 달려갔다.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엄마. 유나가 저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네. 미나는 지수를 차갑게 바라봤다. 선생님, 유나 태어나면 이제 볼 일 없겠네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우리 가족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미나의 말에 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유나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는 제 딸이에요. 입양 서류도 다 있어요. 하지만 친엄마는 저예요. 친엄마,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유나가 고아원에서 힘들게 지낼 때 당신은 뭐 했어요? 미나의 날카로운 말에 지수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이 유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나가 고아원에 갔고 제가 그 아이를 구해준 거예요. 제가 버린 게 아니에요.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든 버렸든 결과는 같아요. 당신은 10년 동안 유나 곁에 없었어요. 미나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저는 5년 동안 유나를 키웠어요. 밤새 아플 때 간호했고, 유치원 입학식에 갔고, 생일 파티도 열어줬어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맞아요. 그럼 이제 물러나세요. 유나한테 혼란만 주지 말고. 미나는 유나를 데리고 병실을 나갔다. 유나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응, 유나야. 건강해.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유나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복도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야. 됐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수가 지나가려 했지만 도연이 막아섰다. 지수야, 나 결심했어. 무슨, 이혼할 거야. 미나랑.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그리고 유나의 친권을 다시 찾을 거야.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유나는 내 딸이야. 내가 10년 전에 빼앗았지만 이제 돌려줄게. 도연 씨, 나 알아. 너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 하지만 최소한 유나만큼은 내게 돌려줘야 해.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미나는 반대할 거야. 법적 싸움도 길어질 거야. 하지만 나는 끝까지 싸울 거야. 하지만 유나는 혼란스러워할 거야. 당연해.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알아야 해.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 도와줘. 우리 딸을 함께 되찾자. 지수는 도연의 손을 뿌리쳤다. 안 돼요. 왜? 유나의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유나는 안정적인 가정에 있어요. 제가 나타나서 그걸 망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넌 유나의 엄마야.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아니에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유나는 강미나를 엄마라고 불러요. 그 유대감을 제가 끊을 수는 없어요. 지수야, 저는 그냥 유나 곁에서 조용히 지켜볼게요. 의사 선생님으로. 그게 유나를 위한 최선이에요. 그건 너무 가혹해. 가혹한 건 유나예요. 10년 동안 친부모도 모르고 자란 유나요.
지수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그만 가세요.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지수는 빈 병실로 들어가 유나가 누웠던 침대를 바라봤다. 베개에는 아직 유나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엄마가 약해서. 지수는 침대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날 밤 지수는 사표를 썼다. 한지수 선생, 왜 그래요? 갑자기 사표라니. 과장이 놀라며 물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데 이렇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꼭 그래야 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과의 에이스인데. 아쉽네. 어디로 갈 건가요? 지방으로 갈까 합니다. 작은 병원에서 일하려고요. 서울대병원을 버리고. 네. 이곳은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지수는 2주 후 병원을 떠났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병원으로 발령을 받았다. 마지막 날 지수는 유나에게 편지를 썼다. 유나에게. 나는 한지수 선생님이야. 유나를 응급실에서 치료했던 의사. 유나야, 너는 아주 용감하고 착한 아이야. 선생님은 유나를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 사실 선생님도 딸이 있어. 너처럼 용감하고 착한 딸. 10년 전에 헤어졌지만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하며 살아왔어. 그리고 유나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 딸도 어딘가에서 유나처럼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유나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엄마 아빠한테 많이 사랑받으면서 자라길 바라.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선생님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너를 사랑해. 항상 너를 응원할게. 건강하게 자라렴. 한지수 선생님이. 지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도연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도연 씨, 저예요. 한지수. 지수야, 어디가? 병원에서 내가 사표 냈다고 들었어. 유나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나중에 유나가 성인이 되면 주세요. 지수야, 왜 이래? 유나를 포기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유나의 행복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도연 씨, 유나를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유나한테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부탁이에요. 지수야.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더 강했다면, 10년 전에 유나를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니야, 지수야. 잘못은 내가.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미래예요. 유나의 미래. 지수는 전화를 끊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지수는 마지막으로 유나의 집 앞을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유나가 웃으며 노는 모습이 보였다. 잘 있어, 유나야.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지수는 눈물을 닦고 차를 몰았다. 서울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다. 미나,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미나가 놀라 도연을 바라봤다. 유나는 내 친딸이야. 그리고 한지수의 친딸이야. 너한테 미안하지만 진실을 숨길 수는 없어. 당신 미쳤어? 미쳤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도연은 유나를 불렀다. 유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뭔데, 아빠? 너, 한지수 선생님 기억하지? 응, 병원에서 나 치료해준 선생님. 그 선생님이 사실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진짜 엄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나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봤다. 뭐,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유나야.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했어. 너는 입양된 아이가 아니야. 아빠의 진짜 딸이야. 그리고 한지수 선생님의 진짜 딸이야. 하지만 엄마는 유나가 미나를 바라봤다. 미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미나 엄마는 내 양엄마야. 5년 동안 너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낳은 엄마는 아니야. 그럼 한지수 선생님이 나를 낳은 거예요? 응. 13년 전에 유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작은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왜, 왜 선생님은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선생님은 내가 혼란스러울까봐 참았던 거야. 선생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을 떠났어. 지방 병원으로 갔어. 왜요? 왜 놔두고 갔어요? 유나가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널 사랑해서 떠난 거야. 내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유나가 울부짖었다. 도연은 유나를 안았다. 미안해, 유나야. 다 아빠 잘못이야. 그날 밤 유나는 지수가 쓴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선생님, 아니 엄마, 나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유나는 15세가 됐다. 중학교 2학년이었다. 2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도연과 미나는 이혼했다. 유나는 도연과 함께 살았고 미나는 가끔 만났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나는 진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수를 그리워했다.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한지수 선생님? 응, 내 진짜 엄마. 2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 엄마는 어디 있어? 충북 제천에 있어. 작은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일하고 계셔. 그럼 가자. 엄마 보러 가자. 유나의 눈빛은 단호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가자. 주말. 도연과 유나는 차를 타고 제천으로 향했다. 이 시간의 여정이었다. 유나야, 긴장되니? 응. 엄마가 날 기억할까? 2년이나 지났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너는 엄마의 딸이야. 제천의 작은 병원에 도착했다. 제천중앙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응급실로 들어갔다. 간호사가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환자분이신가요? 아니요. 한지수 과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아, 한 과장님? 지금 응급 환자 보고 계시는데. 잠시만요. 간호사가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제가 한지수입니다. 누구를 찾으시? 지수가 나왔다가 멈춰 섰다. 눈앞에 도연과 유나가 서 있었다. 2년. 유나는 많이 자랐다. 키도 크고 얼굴도 성숙해졌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다. 선생님,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지수는 숨이 막혔다. 유나야. 엄마. 유나가 달려왔다.
지수의 품에 안겼다. 2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엄마, 엄마, 유나야, 우리 유나. 두 사람은 응급실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 2년 동안 못 와서. 아니야, 유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버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 떠났다는 거. 유나가 지수를 올려다봤다. 엄마, 나는 엄마가 필요해요. 2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유나야, 미나 엄마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해줬어요. 하지만 진짜 엄마는 한 명이잖아요.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유나를 꽉 안고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다면, 너를 지켰다면. 이제 됐어요, 엄마. 우리 이제 함께 있어요. 도연도 다가왔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결정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수는 눈물을 닦았다. 도연 씨, 유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2년 동안 유나를 보호해줘서 당연한 거야. 유나는 내 딸이니까. 도연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지수야, 나 제안이 있어. 제안?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가족으로. 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나 지난 2년 동안 계속 생각했어. 너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걸. 그리고 유나한테는 엄마와 아빠가 모두 필요하다는 걸. 도연 씨, 나 변했어, 지수야. 더 이상 돈이나 지위를 쫓지 않아.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이야. 유나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도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나. 셋이서. 지수는 유나와 도연을 번갈아 바라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미래야.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너와 유나를 끝까지 지킬게.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15년. 결혼부터 이혼, 절망, 재탄생, 그리고 재회까지. 너무나 긴 여정이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 나는 기다릴게. 하지만, 엄마, 제발. 유나가 울먹였다. 나는 엄마랑 아빠가 함께 있는 게 보고 싶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지수는 유나를 안았다. 알았어, 유나야. 엄마가 노력해 볼게. 정말이요? 응. 우리 가족 다시 만들어 보자. 유나가 환하게 웃었다. 도연도 눈물을 흘렸다. 세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껴안았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그날 밤 세 사람은 제천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엄마, 이거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요. 유나가 반찬을 지수의 그릇에 넣었다. 고마워, 유나야. 엄마는 어떻게 의사가 됐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간호사였다면서요? 응. 엄마는 너를 찾기 위해 의사가 됐어. 나를? 응. 강해지고 싶었어.
다시는 누군가에게 무력하게 당하지 않으려고. 지수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면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 엄마는 이미 최고예요. 유나가 미소 지었다. 엄마, 나 엄마 자랑스러워요. 의사가 되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게. 고마워, 유나야. 도연이 조용히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수야,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요? 재벌 회사 말이야. 미나 아버지 회사. 이혼하면서 그만뒀어. 그럼 지금은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어. IT 회사. 규모는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 도연이 미소 지었다. 돈은 예전만큼 못 벌지만 행복해. 처음으로 내 선택으로 사는 것 같아. 지수는 도연을 새롭게 보았다. 많이 변했네요. 당연하지. 15년이면 사람도 변해.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지난 15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엄마, 나 서울로 돌아가기 싫어요. 엄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유나 학교는 전학하면 돼요. 여기 학교도 있잖아요. 유나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제천으로 이사 올게. 스타트업은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수야, 우리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서울에는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아.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지수는 망설였다.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다시 가족이 되는 게. 괜찮아. 천천히 하자. 일단은 친구로 시작해도 돼. 친구? 응. 유나의 엄마이자 아빠인 친구. 그렇게 지내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야. 도연의 말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3개월 후, 도연과 유나는 제천으로 이사했다. 지수의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유나는 제천중학교로 전학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요. 정말 잘했네, 유나야.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공부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우리 딸 최고야. 지수는 유나를 안았다. 매일 밤 유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눴다. 도연도 자주 찾아왔다. 세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엄마, 아빠, 오늘 등산 갈까요? 좋지. 세 사람은 제천의 작은 산을 올랐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엄마, 여기 공기 정말 좋아요. 그렇지? 서울보다 훨씬 맑아. 엄마, 나 여기가 좋아요. 엄마랑 아빠랑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유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지수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1년 후, 지수와 도연은 재혼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조촐한 결혼식이었다. 이제 신부에게 입맞춤하셔도 됩니다. 도연이 지수에게 다가갔다. 지수는 떨렸지만 받아들였다. 사랑해, 지수야. 이번엔 끝까지 함께하자. 나도 사랑해요, 도연 씨.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키스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유나가 제일 크게 환호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유나가 달려와서 두 사람을 안았다. 세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15년. 긴 여정 끝에 다시 만난 가족.
아픔과 상처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치유되고 있었다. 5년 후, 2035년, 유나는 20세가 됐다. 의대에 입학했다. 엄마처럼 의사가 되고 싶었다. 엄마, 나 의대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유나야. 엄마처럼 응급의학과 의사가 될 거예요. 사람들을 구하는 의사.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자랑스러워, 유나야. 도연의 스타트업도 성공했다. IPO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서울로 돌아갈까? 왜? 여기가 좋은데. 회사가 커지면서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럼 주말에만 서울 가고 평일은 여기 있어요. 나는 이 병원이 좋아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세 사람은 제천에 남았다. 작은 집에서 조용히 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엄마, 아빠, 나 할 말 있어요. 뭔데, 유나야? 나 동생 갖고 싶어요. 지수와 도연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동생? 응, 나 혼자 외로워요. 동생 있으면 좋겠어요. 유나의 말에 지수는 웃었다. 유나야, 엄마 나이가 이제 40 중반인데.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던데요. 도연이 지수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한 번 더 도전해 볼까? 정말요? 응. 우리 가족을 더 키우는 거야. 이번엔 처음부터 함께 키우는 거지. 지수는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알았어요. 해봐요. 유나가 환호했다. 와, 동생 생긴다. 1년 후, 지수는 임신했다. 46세의 고령 임신이었지만 의사였기에 철저히 관리했다. 여보, 아들이래. 정말? 응. 유나가 누나가 되는 거야. 유나는 너무 기뻐서 뛰어올랐다. 누나? 난 누나가 될 거야. 9개월 후,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이름 뭐로 할까? 준서 어때요? 김준서. 좋아. 김준서. 우리 아들. 유나가 아기를 안았다. 준서야, 나는 내 누나 유나야. 잘 부탁해.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20년의 여정.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별에서 재회로, 아픔에서 치유로. 지수는 깨달았다.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선물한다는 것을. 그날 밤 지수는 일기를 썼다. 2036년 3월 15일. 오늘 우리 아들 준서가 태어났다. 유나가 너무 좋아한다. 2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남편도 딸도 행복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강해지기 위해 공부했고 의사가 됐고 버텼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유나를 다시 만났고 도연과 재회했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까지 얻었다. 인생은 아름답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유나야, 준서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도연 씨, 당신도 사랑한다.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하자. 한지수. 지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유나라는 이름처럼, 은하수의 별처럼 빛나는 딸. 그리고 이제는 준서까지. 지수는 미소 지었다. 행복했다. 진정으로 행복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한 여인의 절망과 희망, 상실과 재회,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때로 잔인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빛이 찾아옵니다. 지수처럼, 유나처럼 우리 모두 자신의 은하수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 봬요.